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10개월 아기 키우는 결혼 2년차 새댁입니다. 신랑이랑은 친구 남편 친한 친구를 소개받아서 만나게 됐고 연애 3, 4개월 만에 아기가 생기면서 서로 나이도 있고 아기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에 결혼까지 급하게 진행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결혼한 지 1년 2개월 정도 됐네요. 아기는 지금 10개월이고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워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결혼 준비부터 부딪히기 시작한 이 관계를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네요. 연애를 시작하고 신랑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하는 자리였어요. 그때 신랑 친구의 와이프가 결혼 12년 차라 제 신랑을 정말 오래 봐왔는데 대놓고 왜 만나냐고 말리더군요. 정말 그분 동생도 제 나이인데 동생 같아서 말해주는 거라고 그때 농담 반 진담 반인가 싶었지만 만날 때부터 욕이 섞인 추임새를 자주 쓰고 좀 말투가 거칠다고 느꼈던지라 자기 여자한테는 잘하는데 남한테는 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연애해보면 더 알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말만 들을 수는 없었어요. 사실 처음 소개받을 때 친구와 신랑이 제 남편이 연애할 때 여자한테 정말 잘한다며 화목한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랐다는 말을 믿었어요. 2번 정도 거절했지만 이렇게 괜찮다 하면 만나볼까 하는 마음에 처음 소개팅 거절 후 2년이 지난 후 소개팅을 하게 됐고 연애를 하게 되었네요. 2년인가 하는 마음이 컸어요. 저는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너무 재밌게 봤었고 교도관이라는 직업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함께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사이가 가까워졌고 틈만 나면 밤새 서로 카톡하고 영상통화하며 저에게 올인하는 모습에 사이가 더 발전하게 됐어요. 사실 30대가 되니 남자를 만나도 막 진솔하다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그땐 신랑은 정말 다르다 느꼈고 솔직한 직진남의 모습이 좋았어요. 신랑은 고향이 서울인데 경북 지역 발령이 나서 근무 중이었고 장거리 연애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저를 만나러 틈만 나면 연차를 써서라도 자주 서울로 올라왔어요. 어떤 날은 말 안 하고 3시간을 운전하고 달려서 저랑 밥만 먹고 다시 내려간 날도 있었어요. 가끔 식당이나 매장 그리고 대리기사님한테 하대하는 듯한 말투와 태도에 조금 걱정은 했지만 신랑이 고치겠다고 정말 맹세하고 카톡 장문을 보내서 믿고 넘어갔어요. 이후 결혼을 결심하고부터 서서히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 정도는 다른 부부들도 결혼 준비하면서 겪는 마찰이려니 생략할게요. 결혼은 반반 결혼, 신혼집은 신혼부부 대출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코로나로 인해 미뤄지면서 경북에 구한 신혼집에 결혼식 전에 와서 지내라는 남편 의사를 존중해 내려오면서 점점 문제가 더 수면 위로 드러났어요. 신랑이 덩치도 있고 옷도 편하게 입고 다녀서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옷의 디테일과 스타일에 엄청 예민하고 정말 자기 스타일과 자기 패션 철학이 정말 확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입는 거는 저도 전혀 터치할 생각이 없었지만 문제는 제 옷까지도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지적하고 자기 뜻대로 입혀야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결혼식이 2달 정도 연기되면서 임신을 한 터라 배가 더 나오게 되면서 기존 준비했던 예복이 몸매가 드러나는 라인이라 입지 못하고 새로 마련해야 했어요. 기존 예복은 신랑이 직접 골라준 거라 문제가 없었는데 2달 밀리면서 23주에 예복을 입어야 하니 배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배 커버가 되는 플레어를 입어야 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잘 설명해도 짜증을 내며 그럼 그때 그건 사놓고 입지도 못한다며 투덜대더군요. 참고로 그때 사놓은 예복 환불하자고 하니 마음에 드니 나중에 입으라며 환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다 싫다고 해서 결국 설득해서 알아서 하라는 컨펌을 받고 구매를 했어요. 옷이 도착해서 입으니 카라가 등신 같다는 둥, 옷 원단이 싼티 난다는 둥 투덜대더라고요. 제가 임신해서 배 나와서 그런 건데 어떡하냐고 하면서
그동안 결혼 준비하며 쌓인 것까지 다 생각나며 오열하며 큰 소리로 따지며 울었어요. 신랑은 신발신발거리며 화를 버럭 내고 플라스틱 의자까지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네 노예야? 내가 왜 다 맞춰야 해? 하면서 결혼 준비하면서 스드메 총 199만 원에 진행한 거. 본색 촬영하는 거 모두 반대하고 생략하자 하기 싫다고 했는데 그거부터 억지로 맞춰준 거라 불만이 많더라고요. 참고로 그 원피스 예복 전문에서 판매하는 인기 있는 디자인이에요. 어찌어찌 결혼식 당일에도 싸우고 울면서 메이크업 받으러 갔지만 무사히 마치고 신혼여행까지 가게 됐어요. 신혼여행에서는 더 난리가 났어요. 호텔 들어가면서 신이 나서 거울 셀카를 찍는데 유난 떤다, 오버하네 또 이러는 말에 토라져서 있다가 침대에 누우려고 본인 옷을 캐리어랑 의자에 쓱 하고 던져 올렸는데 바닥에 던지는 줄 알고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옷 당장 주우라고 난리를 피다가 자기가 예약한 호텔이니 당장 나가라고 하더군요. 임신 안 했어도 서러웠을 것 같은데 24주라 배가 꽤 나온 상태라 정말 눈물만 나오더군요. 그래서 마음 다 잡고 신랑이 던져놓은 캐리어 들고 나가려고 했더니 각서를 쓰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양육권은 지가 포기할 테니 결혼, 이혼 손해비용은 내가 다 감당한다 라는 각서를 써서 사인하라고 내밀었어요. 악랄한 게 마지못해 서명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고 있더라고요. 신랑은 법대를 졸업했는데 법 관련 상식을 운운하며 겁을 줬어요. 결국 제가 친정부모님께 연락하는 사태까지 갔었어요. 이후 결혼 생활도 문제가 많았어요. 임신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오게 되면서 경제활동은 본인만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엄청났고 뭐 하나 사 먹거나 사오면 엄청나게 생색을 내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엔 월급 받아 너 줄 테니 나 용돈 줘라 했지만 결혼 후 태세 전환하더라고요. 현금은 전혀 주지 않았고 신용카드만 하나 발급해줘서 하나하나 카드 문자가 가니 전부 말해야 정도였어요. 뭐 사야 한다고 말하면 이게 왜 필요하냐, 얼마냐, 얼마나 쓰냐, 당근에 없냐. 정말 눈치가 보였는데 다행히 다니다 그만둔 회사 대표님이 알바를 시켜주셔서 제안서 작성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가 벌어서 쓸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고무장갑이 구멍났다고 산다고 하자 정말 난리를 피면서 우리 엄마는 안 그러는데 너의 평소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둥, 너의 조심성 없는 태도에 고무장갑이 구멍이 났다는 둥. 정말 눈물 쏙 빼게 막말을 퍼붓더라고요. 신랑은 집안일을 정말 한 가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매번 시어머니 운운하며 우리 엄마는 잘하네,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하네, 본인이 왕처럼 자란 스토리를 레파토리처럼 말해줬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더 힘들어졌지만 싸움은 정말 하루 건너 하루였고 힘들다는 하소연과 부탁에 임신이 벼슬이냐 라는 말까지 하던 사람이네요. 이후 출산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 그날도 사소한 문제로 싸웠지만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급 폭발하는 남편은 지집이니 당장 짐 다 빼서 나가고 서울 가서 애 알아서 낳으라고 당장 법원 가자고 난리를 피더군요. 매번 제가 긁어서 본인을 자극한다고 말하는데 일반적인 부부싸움 정도이고 서운한 거 얘기하는 정도, 의견차로 이렇게까지 싸움이 커지네요. 매번 싸움이 될까 피하고 말을 안 해도 정말 쫓아다니며 툭툭 치고 야 대답 안 하냐 하며 괴롭히고 대답하면 개 열받게 하네 무슨 등신 같은 소리야 하면서 괴롭혔어요. 너무 상황이 가슴치게 답답하고 억울해서 녹음을 해서 매번 싸울 때마다 모아뒀어요. 결국 출산 후 조리원 생활까지 마치고 집으로 왔고 지역 지원으로 한 달간 산후도우미 이모님께서 도와주셔서 도와주지 않는 신랑과 친정엄마 도움 없이도 잘 버틸 수 있었지만 새벽 육아인 그마저 혼자 감당해야 하는데 출산 후 체력이 내 맘 같지 않더라고요. 유축에 수유에 너무 힘들었는데 새벽에 우는 아기 소리를 듣고 나와서는 집에서 애나 보면서 애 하나 못 달랜다 말을 하더라고요. 신랑이 출근 준비하는데 너무 서러워 울다가 아빠한테 나 못 살겠으니 데리러 와주면 안 되냐고 하고 아빠가 상황을 물어보려 신랑한테 전화했고 신랑은 아빠에게
장인어른이 다 받아주시니까 제가 저러잖아요. 라며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임신 전 168에 51kg였는데 스트레스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출산 한 달 만에 임신 전 몸무게로 돌아왔네요. 그 외에도 많아요. 친정 엄마 아빠 내려왔는데 본인 입을 요 썼다고 난리핀 사건. 주식에 꽂혀서 제 퇴직금으로 주식 안 한다고 몇 달을 괴롭히며 난리핀 사건. 걸핏하면 네 수준, 네 주제 하면서 네가 해낸 게 뭐냐라는 무시하는 발언들. 저 세후 300 이상 벌었었고 본인은 공무원이라 노후 걱정 없음과 7급 공채 교도관이라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외출할 때마다 옷 다 지 뜻대로 입을 때까지 불만 표시하고 보세에서 구매한 건 근본 없는 동대문표라고 하고 인스타 공구로 구매한 건 인스타 파리들 거 사주는 한심한 사람이라며 비난하고 원래 가지고 있던 옷은 버리라 마라 하며 난리칩니다. 옷 한 번 사주면 외출도 안 하는데 수시로 틈만 나면 그거 입고 나와봐라, 한 바퀴 돌아봐라 이럽니다. 놀라운 건 지인들 만나서는 사랑꾼인 척, 엄청 저랑 아기 끔찍히 생각하는 척, 와이프랑 아기 예쁘다면서 사진을 그렇게 보여주고 다닌다고 지인들이 말해줬습니다. 결혼하고 매일 퇴근해서 거실 TV 차지하고 주식, 부동산, 패션 유튜브 틀어놓습니다. 다른 거 보자고 하면 너도 주식 알아야지. 내가 왜 혼자 노력해야 하냐며 난리를 칩니다. 장 보는 거, 먹을 거 사주는 거, 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사다 주는 거 전부 하나하나 생색내며 감사합니다 시킵니다. 싸움을 피하려고 다른 방에 들어가거나 화장실로 숨으면 문을 발로 차면서 결국 2개나 문고리 부러지고 고장나게 만들었고 친정아빠가 오셔서 2개 다 고쳐주셨습니다. 시댁에서 생일이라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저한테 주신 돈을 야, 그 돈 얼마 남았냐? 그 돈 어디다 썼냐? 야, 그 돈으로 주식 한 주 사. 이러면서 신랑이 아는 돈은 제 돈이 아니었어요. 친정아빠 생신이 며칠 남아서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당일 전화라도 드리라고 말했더니 이번 생신 이후로 더 이상 양가 부모님 생신은 챙기지 말자 라고 말하는데 서운해서 울었더니 나는 부모한테 안 주고 받고만 싶고 우리 엄마도 아들이 돈 없는데 뭐 주길 바라겠냐 이러면서 난리를 치더군요. 결국 생일 당일엔 보내드리라며 10만원 입금했습니다. 제 행동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도둑놈 새끼들 하는 행동이랑 똑같네 하면서 제 소자랑 동일시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맹비난을 시작합니다. 도둑놈은 교도관 사이에서 제 소자를 뜻한다고 하네요. 제가 무서워서 문 잠그고 들어가거나 피해도 본인은 도둑놈 새끼들 방문 잠그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며 저를 동일시 여기더라고요. 담배를 끊기로 약속했었지만 끊임없이 수많은 담배가 발견되고 퇴근하면 담배 냄새가 났어요. 끊는 거 어려운 거 알아서 넘어가기도 했지만 아이코스를 아기방과 화장실에서 피우다 3번 들통났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방송을 하는데 심지어 아이코스는 냄새 안 난다고 우기더라고요. 시댁에 알려보기도 했지만 신랑 성질은 아시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모르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성격을 아니 새애기가 참아줘라 부탁하시고 어머님 역시 신랑 성격이 불뚝 같으니 참아달라고 하시고 둘 문제는 둘이 해결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사실 신랑은 부모님한테도 화 버럭 내고 어려워하지 않는 성향이라 시댁 어른들 말을 들을 리도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님께 전화해서 저 듣는 데서 엄마, 이 미친년 말 듣지 마. 이혼하려고 자기 성질 건드려서 일부러 녹음해서 모으는 거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짠돌이, 폭언, 가스라이팅, 육아, 살림 하나도 안 도와줍니다. 예민 보스 중 한 가지만 해도 버티기 힘든데 정말 다 갖췄고 심지어 너무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시간 대화로도 말이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힘든 건 아기 앞에서 더 약자가 되어야 하는 현실이었어요. 아기 앞에서 소리 지르고 온갖 쌍욕을 들으며 심지어 걸핏하면 애 두고 나가라고 밀치고 끌어내고 얼마 전엔 머리끄댕이 잡고 질질 끌기 전에 나와라 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최대한 안 부딪히고 싶었지만 신랑은 정말 일집을 했고 본인 서재라며 공부방을 만들었지만 옷 갈아입는 외에 컴퓨터 쓸 일이 있으면 잠깐 이용하는 정도였고
오로지 거실에 아기 베이비룸 안에서만 자기 전까지 차지하고 있어 아기를 봐야 하는 저랑 할 수 없이 한 공간에 계속 있어야 했어요. TV에선 주식 유튜브가 나오고 애기랑 놀아주는데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더 슬픈 건 공무원은 아기가 태어나고 2년 동안 육아 시간을 2시간 지원해줘서 하루 2시간씩 원할 때마다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인데 다른 분들에게는 좋게 쓰이겠지만 신랑은 4시에 퇴근해서 거실 베이비룸에 앉아 4시부터 밥 줘라, 커피 줘라, 물 줘라 시키고 더 부대치는 시간만 늘어났어요. 저희 신랑만 육아 시간 제발 못 쓰게 해달라고 회사로 전화하고 싶은 마음만이라도 간절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친정집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현실 문제에 부딪혀 이혼을 계속 결심하지 못한 제가 마지막 결심하게 된 건 한 달 넘도록 몸이 심하게 아파 병원에 가니 간 수치가 높고 갑상선 기능 한증증이라는 편명이 난 후였어요. 이 기나긴 싸움을 하느라 결국 이렇게 몸이 망가졌구나. 그래도 잘 치료하고 좋아져야지 했지만 몸이 안 좋아 육아를 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기인데 안아주기조차 온몸에 힘이 빠져 버겁더라고요. 내 몸이 내 맘처럼 안 되는 현실에 몇 번이고 아기를 안고 펑펑 울었어요. 아기는 아직 몰라서 웃는 천진난만한 모습에 더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다 아프고 힘들다고 남편한테 하소연을 했지만 본인 아프다는 말로 맞받아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몇 년 동안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 먹어야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니 다른 말 하나 없이 바로 평생? 그럼 약값은? 이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이 사람은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큰 병이라도 걸리면 정말 얼마나 돈 걱정만 앞세워 저한테 어떻게 할지 너무 알겠더라고요. 이런 사람이랑 평생 믿고 함께할 자신이 없었어요. 이혼 결정을 했지만 당장 10달 된 아기를 데리고 막막한 현실에 눈물이 나네요. 성급하게 결혼 결심한 바보 같고 한심한 제 잘못이죠. 다만 제 가슴에 쌓인 응어리를 풀고 싶었어요. 신랑이 양육권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양육권을 위해서 소송하고 싸울 거거든요. 현재 경제력이 없어서 불리한 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정말 주저리 정리도 안 된 너무 긴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친정에 발을 끊었습니다. 친정이라고 하지만 엄마가 아닌 할머니 쪽에 발을 끊은 거예요. 이 글에서 엄마는 새엄마입니다. 작년 12월 이후로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연락은 일주일에 2-3번 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끊었지요. 끊은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여러분이 보기에도 심한 처사인가요? 우선 할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새어머니에 대해 안 좋게 말하는 게 더 늘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작년 초여름에 돌아가시고 적적하시고 힘드실까봐 2주에 한 번씩 찾아뵈었는데 그때마다 안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걸로는 아빠는 할머니께 아픈 모습 보이기 싫어서 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엄마가 옆에서 속살거려서 아들 모습 못 봤다고 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 할머니는 자식 복이 없습니다. 그나마 자신 노릇한 건 아빠랑 할머니 손에서 큰 저인데 병원 가시는 거에 대해서 그 어떠한 아들도 나서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엔 엄마가 챙기는데 혈압약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또 잘 알려드렸고요. 작년에 김장일이 갑자기 잡혔고 시간이 나지 않는 엄마는 사람이라도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다는데 그것 가지고 또 뭐라고 저에게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결국엔 새엄마가 오셨고요. 금요일에 내려가서 김장 준비하고 토요일에 김장 담그고 일요일에 집에 갈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 오더니 엄마는 김치를 7통이나 가져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왜 7통 가져가냐고 물어봐요 라고 말했더니 아니다 하시는 겁니다. 엄마는 할머니 뒤에 있었는데 10분도 안 돼서 엄마가 안 보이게 손가락을 숫자로 세는 신용을 하면서 7통을 가져간다고 또 하는 겁니다. 짜증이 확 나서 엄마한테 할머니가 왜 김치 7통이나 가져가냐고 하신다. 왜 가져가시는지 말씀해달라 하니 할머니가 새하얗게 질려서는 말하지 말라고 손짓하는 겁니다.
집에 도착해서 도착했다고 전화하니깐 받자마자 어떻게 엄마한테 말을 할 수가 있냐. 너 같은 손녀딸 둔 적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할머니께 간간히 연락을 드리긴 했는데 아예 끊게 된 건 새엄마 편만 든다. 결혼하더니 변했다. 결국엔 끝에 가서 하는 소리가 네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든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원 다닐 때도 주말이면 집에 꼬박꼬박 가다시피 했고 회사 다닌 후로는 할머니 병원비도 다 대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여행도 같이 가고 그러니까 딸처럼 했는데 결국에 돌아오는 말은 네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였습니다. 저는 아빠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도 몰랐고 할머니가 키워주신 것 생각해서 아빠가 할머니가 얼마나 사시겠니 잘해드리자 해서 그렇게 한 거였는데 할머니 자식들도 그렇게 못할 텐데 내가 하는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받으셔서 고마운 줄 모르시는구나. 그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발을 끊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근데 그제 큰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었는데 전화를 못 받아서 어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 연락을 왜 안 하고 아들 잃은 노인네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부터 시작해서 네 동생은 왜 이렇게 사고를 치냐 하더니 본인 할 말만 하고 팍 끊고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할머니가 너네 자매 언제부터 언제까지 참아야 하니 새엄마나 잘 모셔라 잘 살아 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아버지 어른이면 어른답게 말씀하세요. 이혼한 큰아들의 연락 뜸한 작은아들 먼 곳으로 간 자식 둘이 더 문제지 손주인 제가 더 문제겠어요? 동생 사고 친 거 말씀하신 것도 제가 동생 부모도 아닌데 왜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아이는 원래 그렇게 살아온 애니까 신경 쓰시지 않으시면 돼요.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인과관계를 파악하시고 대화를 하셔야죠. 성질만 내시고 본인 하실 말씀만 하실 거면 전화는 다음부터 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할머니께 자식된 돌이 이제부터 잘하세요. 지금부터 잘하셔도 많이 부족하시니까요. 남은 자식 두 분이서 잘하시면 되지요. 효도하세요. 라고 보냈습니다. 추가. 지난 설 명절에 큰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전화하셔서 집에 오지 않을 거냐라고 했고 저는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말이 오가다 할머니께 잘해드려야지 말씀하시길래 자식들이 먼저 잘하셔야 하지요 라고 했죠. 효과는 굉장했습니다. 넌 이제 할머니 안 모실 거니? 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사실혼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시골집에 2주에 한 번씩 들렀다는데 그쵸 효자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런 아빠의 행보에 잘 따라주셨고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할머니가 장난만 챙긴다며 서운해하였지요. 문제는 제 눈에도 할머니가 장난만 챙깁니다. 아버지는 셋째인데 생전에 큰아버지들께 할머니 노년을 생각해서 매달 10만원씩 보태서 30만원 용돈 드리자. 할머니 병원 돌아가면서 모셔보자. 상조회사에 가입하자 했지만 큰아버지들은 싹 다 무시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집과 차 그리고 보험금은 엄마께 드리길 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렸지요. 보험금까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께서는 그 여자한테 왜 재산을 다 주냐고 하셨습니다. 본인 아들이 원했는데도요. 아버지 유산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길래 유산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분할되지 부모에겐 가지 않는다 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빠 유산은 얼마인지 자꾸 물으시더라고요. 큰아버지도 돈 빌려달라고 하시고요. 연락 끊기 전 큰아버지께서 할머니가 저한테 의지를 많이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노력해봤는데 잘 안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쓰다 보니 진짜 막장이네요. 두 번째 추가. 댓글 써주신 어떤 분처럼 남편은 할머니가 저 키워준 몫은 이미 아버지가 다 하고 갔다고 하더군요. 가끔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제가 학생 때 돌아가셨으면 정말 개판이었겠구나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나마 지금이라 다행일지도 모른다고요. 큰아버지는 매번 전화하면 하는 소리가 할머니가 귀가 어두워지셔서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신다. 너 서운함이 자식 잃은 슬픔보다 더하겠냐. 친가에 연락을 덜하자 해서 끊게 된 것으로 생각이 바뀌게끔 속도를 붙이시더군요. 뭐 할머니가 말한 네 애비가 그렇게 키웠느냐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새엄마는 그 김장 사태 이후로도 몇 번 시골에 가셔서
할머니 병원 모셔다 드리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할머니를 보니 감사할 것에 감사하시고 말이 없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부족하다 하신다. 자식들에게 맡기는 게 맞다. 저나 엄마나 이제 그만합시다. 라고 한 후로 시골에 가지 않으십니다. 알아서 하시겠죠. 자식 노릇, 효도는 이제부터 하셔야지요. 긴 글 읽어주시고 같이 속상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친가에는 앞으로 절대 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38살 남성입니다. 결혼 6년 차이며 4살 딸아이가 있습니다. 또 저에게는 14살 어린 늦둥이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중3 때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 남매를 키우셨지만 돈을 버시느라 항상 바쁘셔서요. 제 여동생은 거의 제가 키웠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저를 잘 따르고 저를 아빠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아버지 자리에 부재여서 그런 걸까요? 얘가 외로움을 많이 탔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동생에게 신경을 온전히 쓰진 못했습니다. 사실 제 동생이 21살 때 사귀던 남자친구와 아이를 가졌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모르시고요. 여동생 말로는 남자친구가 모르쇠와 회피로 일관한다고 어떻게 하냐고 울기만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둘 사이 떼어놓고 그놈 집 찾아가서 회피한 것에 대한 사과받고 그쪽 집에서도 아이를 지웠으면 해서 중절 비용까지 받아내고 돌아왔습니다. 동생이랑도 지우기로 얘기되어서 와이프랑 중절병원 알아봐서 중절수술 해줬습니다. 제 와이프도 제 동생을 참 딱하게 여겨서 둘이 따로 만나 밥도 많이 먹었고 여자는 여자가 말을 해줘야 한다며 성교육 관련해서도 말을 해주고 했다 합니다. 그렇게 대학 다니면서 잘 지내는 듯 보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자주 바뀌는 것 같긴 했지만요. 그런데 얼마 전에 밤에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을 우물쭈물하는 게 불안했는데요. 얘가 또 사귀는 남자친구랑 사고를 쳤더라고요. 제가 기가 차서 한참을 말이 없으니까 자기는 피임을 제대로 한 줄 알았는데 월경을 안 해서 검사해보니까 임신이라고 아주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도와달래요. 무릎이라도 꿇겠다면서요. 자꾸 실망시켜서 미안한데 안 그러고 싶은데 이러면서 울기만 해요. 남자친구는 2살 연하고 둘이 지우자고 얘기가 되었는데도 돈이 없어서 결국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와이프 눈치를 보며 말을 해봤는데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한숨 쉬며 실망을 단단히 했더라고요. 이번엔 도와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둘이 알바를 해서 비용을 구하든 각자 집에서 알려서 도움을 받든 둘이 끙끙 앓다 결국 낳아서 키우든 알아서 하게 두라고요. 그래서 저도 동생한테 많이 실망을 했고 화도 나고 그래서 와이프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너 알아서 해라. 네 몸은 네가 지키는 거야. 남이 지켜주지 않아. 쉽게 몸을 대했으면 그 대가도 너가 치러야지.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읽고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그제 밤에 연락이 온 겁니다. 한 번만 도와달라고요. 딱 한 번만 도와주면 이젠 남자 만나지도 않겠다고 그냥 혼자 살 거래요.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요. 제가 그래서 미쳤냐고 헤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둘이 협의를 봐서 돈을 받아내던가 남자 쪽 부모님에게 알리던가 해서 도움 받을 생각을 해야지 너 미친 거 아니냐고 뭐라 했더니 미안해 오빠 나 한 번만 도와주라 응 한 번만 이러기만 해요. 진짜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습니다. 와이프는 제가 여동생 안 도와주고 알아서 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이렇게 여동생한테 연락이 계속 오는 건 모릅니다. 헌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이래서 무서운 건지. 자꾸 저렇게 연락이 오니 칼처럼 딱 잘라 냉정하게 무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 헤어졌다는 남자친구 다시 만나 둘이 잘 해결해라.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말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얘 또 연락 올 것 같아요. 추가. 단시간에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동생을 오냐오냐 한 것 맞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제가 중2쯤에 돌아가셨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돌아가셨고요. 가정적이고 정말 좋은 아버지셨습니다. 저는 어렴풋이라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데 제 동생은 그럴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어려서부터 너무 슬펐고 그저 양보해주고 받아주고 맞춰주는 것만이 동생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저렇게 된 건 사실 저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일 때문에 타지를 오며 가며 하셨어서 사실상 제가 동생을 키운 것입니다. 그런 동생이 첫 임신을 했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렸고 최근 두 번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보다는 동생이 싫어졌습니다. 더럽다고 느껴졌으니까요.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피부치인 동생을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믿어보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오늘 퇴근 후 와이프랑 상의해 볼 예정입니다. 저희 와이프는 연애적 개차반이었던 저를 믿어주고 제 곁을 지켜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저 역시 애정결핍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한데 그런 저를 사랑해줬습니다. 제 동생이라는 이유로 와이프 몰래 도움을 준다?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저는 지극히 이기주의자입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저에게 남을 도우며 살라고 하셨지만 아버지 없이 자라다 보니 주변에 안 좋은 말들, 인식 때문이었는지 대인배로 크진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은 못 되었습니다. 돌려 말하면 저는 제 가정이 1순위입니다. 만약 제 동생 때문에 와이프와 갈등을 빚게 되거나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혼이라는 문제까지 가게 된다면 저는 고민 없이 동생과 절연할 마음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것도 와이프와 상의를 하겠지만 일단은 제 생각입니다. 동생의 두 번째 중절 수술을 마치게 된다면 어머니한테 지금까지의 일을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가장의 역할을 하느라 정신없이 살아오시다가 이제 좀 쉬고 계시는데 동생 일까지 알게 되면 다시 힘드실까 비밀로 하였던 겁니다. 하지만 동생이 다시 저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고 어머니한테 말하면 제가 저렇게 가볍게 행동하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입니다. 동생이 자신의 치부를 어머니한테 말해버린 저를 원망한다 해도 본인 스스로가 조신해질 수 있다면 저는 그럴 겁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들 감사합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친구네가 2년 전에 집을 샀어요. 막차 탄다고 영끌에서 집 산다길래 축하해줬어요. 친구네는 전세일 때도 빚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출을 더 받아서 집을 샀으니 빚이 3억 가까이 된대요. 친구네는 연년생으로 아이가 둘인데 외벌이로 새우 350 정도 번대요. 저희는 엄마 친구 집에 2억짜리 25평 전세 살아요. 저희 친정엄마께 인생에 큰 빚을 지신 친구라고 들었고 그 보답으로 저에게 5년째 전셋값 변동 없이 살게 해주시고 있어요. 아이는 하나고 친구 부부네랑 첫째랑 동갑이에요. 저희도 외벌이고 남편 월급은 세후 430 정도예요. 남편끼리 친하고 아이가 동갑이라 종종 만나서 놀고 잘 지내왔었는데요. 친구네 부부가 집을 사면서부터 제가 자꾸 기분이 상하네요. 저희 부부는 집은 없지만 부족하지 않게 생활하고 있어요. 나중에 아이 교육비 들어갈 생각해서 적금 넣고 주식도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데 가면서요. 18년식 중형차 한 대 있고요. 남편이 큰 차 타고 싶어 해서 SUV로 바꿀까 그런 고민하면서 아이가 8살이라 예체능 학원 위주로 보내주고 있어요. 발레, 피아노, 바이올린, 영어학원 다녀요. 친구네 부부는 원래도 먹고 입는데 관심이 없는 타입이었어요. 그런데 집을 사면서는 더 그러더라고요. 만나면 더치페이를 하긴 하지만 친구네가 아이가 둘이니 상대적으로 이동하기 편한 우리가 그쪽 동네로 가서 만나거든요. 그럼 밖에서 밥을 먹어도 친구네에서 2차를 할 때가 많고 친구네가 집 제공을 하니 2차는 무조건 우리가 사고요. 친구네 집에서 밥을 먹기로 할 때는 과일이랑 후식거리 엄청 사서 가요. 그럴 때마다 입 짧은 우리 아이는 맛만 보는 수준이고 그 집 아이들이 다 먹어요.
애들 저렇게 잘 먹는데 왜 안 사주지 싶은 생각이 매번 들었어요. 남편 친구 말이 자기네는 월급날 딱 하루만 통닭 시켜 먹는 날이고 일절 배달 음식은 없대요. 애들도 아빠 월급날만 기다릴 정도라고. 어쩌다 우리 가족이 온다고 하면 애들이 그때부터 신이 나서 펄쩍펄쩍 뛴다면서 이모 다음에는 피자 사오세요. 핫도그 사주세요. 매일매일 오세요. 그래요. 우리도 좋자고 재밌자고 만난 거니까 그냥 그랬는데 문제는 우리 부부에게 부동산으로 훈수를 두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집 없이 살 거냐. 그 이모 친정엄마 친구가 너 그 집 준대? 어디에 아파트 짓는다더라. 어디가 분양가가 얼마래더라. 빨리 집을 사야지. 언제까지 흥청망청 쓰기만 할 거냐. 노후 준비는 전혀 안 하냐. 애한테 물려줄 재산은 등등. 우리 남편이 빚을 져본 적이 없어서 빚지는 거에 조금 예민해요. 신용카드도 안 쓰는 사람이라. 우린 빚 없이 살고 싶다. 아직까진 이 집으로 괜찮다. 여기 학군도 좋아서 이사 생각 없다. 우린 빚 갚으며 허리띠 졸라매 사는 것보다 지금이 좋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질은 있는 만큼 누리면서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친구네 부부는 저희가 한심하다는 듯이 말해요. 그리고 우리보다 자기네가 되게 부자인 듯 말하고요. 자산으로 따지면 비슷할 것 같은데 친구네 집이 지금 6억이고 거긴 차도 경차 한 대 있고 월급도 우리보다 적고 모아둔 현금은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근데 빚이 3억 가까이 있으면 현재 재산 3억 정도로 추정되는 거 아닌가요? 우린 전세보증금 2억에 손실 날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금액만 대충 주식 5천 있고 통장에 현금 3천 정도 있고 3년 된 중형차에 월급도 조금 더 많은데 자기네 집은 엄청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말하는 거겠지만요. 집 있는 분이 보시기에 저희 너무 한심한가요? 주식이고 적금이고 다 빼서 3억 가지고 대출받아서 이제라도 집 사는 게 현명한 거예요. 한 달에 100 얼마씩 대출 갚으면서 집값 오르는 거 보면 정말 안 먹어도 배부른가요? 친구 부부는 대체 현금 몇 천씩 왜 가지고 있냐는데 남편의 유일한 취미랄까. 통장에 찍히는 돈 보면서 뿌듯해하는 거요. 저는 소소하게 배당금 받는 재미로 살았는데 정말 아이를 위한다면 이제라도 집을 사야 하나 걱정이 많아지는 밤이네요. 조언해주세요. 추가. 아침에 댓글 보고 머리가 멍했네요. 남편한테 보여주고 괜히 마음이 조급해져서 조금 아까 이모한테 전화드렸어요. 저희도 이제 집을 살 준비를 해야겠다고요. 청약 통장이 있지만 동네를 옮기고 싶진 않아서 주변에 매매 알아봐야겠다고 했더니 이모가 오늘 점심 같이 먹자고 하시네요. 아마 이모 오시면 어떻게든 결정이 나겠죠. 제가 이모 재산을 후려치게 했다고 댓글 써주신 분들이 많던데 그건 이모의 표현을 빌린 거예요. 조금 억울해서 변명해보자면 이모는 서울에 20몇 억짜리 건물이 몇 채 있으셔서 한 달 월세만 저희 전세금만큼 나오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모를 만날 때마다 이모 덕에 너무 감사하다. 덕분에 저희 잘 살고 있다 라고 하면 이모가 그까지 푼 돈으로 너희에게 도움이 되니 내가 고마울 따름이라고 종종 말씀하셨어요. 너희 엄마 생각하면 내가 더 못 줘서 미안하다 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였는데 제가 경솔했던 것 같아요. 세상 물정 모른다는 말에 정신을 차렸어요. 제가 결혼을 일찍 해서 세상 물정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편이 하는 말이 다 옳은 줄 알았고 경제관리도 남편이 하잔 대로 했었거든요. 빚도 자산이라는 말 잘 새겨 듣겠습니다. 방금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집이 없어서 서러웠냐고 집 살 때 돈이 많이 모자르면 친정엄마 찬스 쓰라고 하네요. 저는 그러고 싶은데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지 아무쪼록 잘 해결해서 저희도 내 집 마련할게요. 제가 외동이고 친구들보다 빨리 결혼해 경기도에 와서 사는 바람에 주위에 따끔하게 조언해줄 친구도 형제도 없었는데 댓글 읽으면서 저한테 언니가 있었다면 절 이렇게 혼냈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남편 친구 부부도 곧 만나서 부동산에 대해 더 자세히 조언을 들어야겠어요.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